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나폴리 근처에 위치한 도시이자 역사적으로 유명한 고대 로마 제국의 도시 폼페이로 향합니다. 이탈리아에 마피아가 있으면 중국에는 상어패가 있죠. 또 자연의 축복도 받는 곳이다 보니 스페인에서 프랑스, 그리스 모든 분들이 피곤했던 장소가 바로 남쪽 나폴리. 시가 바로 나폴리고 나폴리 안에 있는 행정구역 중에 하나가 바로 폼페이 소렌토가 되는 거예요. 또 오른쪽이 까불이고 그 앞에 있는 저 절벽 귀 모양 아치 모양 귀 위쪽이 폼페이에서 아치 모양으로 끝이 소렌토 알고 말레르노 이게 바로 무지개라 그래요. 방향이 틀려서 그런가? 방향이 나와서 그런 거야? 일로 가야 되는데 홈페이로 가야 되는 건 딴 데로 가야 돼. 비가 많이 왔나 보네 여기도요. 오, 물이 잠겼어. 자 우리 아저씨가 잠깐 혼자만의 구독해 버렸습니다. 봐요. 폼페이는 본래 농업을 통해 생산한 포도를 포도주로 만들어 상업이 활발했으며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로 매우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하지만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인해 단 18시간 만에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오랫동안 역사에서 소멸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1592년 폼페이 위를 가로지르는 운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물과 회화 작품들이 발굴되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낙가겠죠. 이 한낙가 발음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름 바꿀 거예요. 꽃집이랄 겁니다. 여섯 아름다운 나가는 의미로서 꽃집을 바꿀 거예요. 아셨죠? 자, 배가 선착하자마자 앞에 있는 이 곳이 다 뭐라고요? 꽃집촌 같아요. 한낙가촌이라고요. 한낙가촌에 이렇게 들어가고 싶지만 못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이 폼페이에서 보시고 뭐라고요? 로마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거라고요. 로마의 그 당시 얼마나 발전돼 있는지 문화가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지금 꽃집 가고 싶죠? 우리 3년 동안 열심히 하긴 했다고요. 한 군데만 다녀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군데를 다녔겠죠. 그러다 보니까 병균들을 가질 수 있었겠죠. 모든 병은 발에서 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에 보세요. 때르메. 뭐 가를 쓰는 거 뭐잖아요. 뭐겠다? 검수와 동시에 되고 세 번째는요 이제 좋은 돌들을 깔게 되고 마지막에 마른 꼴 돌들을 끼워놓게 되는데 이 마른 꼴 돌들이요 90cm가 넘지 않는 돌들만 껴맞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 규격 사이즈가 맞춰서 만든 돌들이에요. 그 4중으로 됐기 때문에 코팅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나가서 오래 쓸 수 있었다는 소린 거고요. 이 길을 따라 올라오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나눠지게 되죠. 왼쪽이 인도, 오른쪽이 차도예요. 그리고 마찰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차도로 올라가야겠죠. 2000년대 인도와 차도가 이 도로까지 만들었다. 우리 이 당시 뭐였다고 고구려 백제 신뢰가 생길 때 벌써 이분들이 이렇게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제 문 앞에 일단은 이 노만 병수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가져온 마차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폼페이는 산업도시였던 만큼 마차를 빌리셔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라고. 근데 나 마차 있어요. 근데 통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가운데 우리 다른 차를 폼페이 맞는 이 마차만 들고 있었죠. 그 2000년에 뭐였죠? 규격 사이즈에서 마차를 만들어요. 이 아치형을 넘어가려면 깜짝 놀라시는 건데요. 왜? 왼쪽이 아주 높은 건물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 건물은요 4에서 5m 있는 건물은 기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5층 건물은 기본 따라가서 최대 7층 건물까지 올라왔다. 첫째 언덕지기 건물이었어요. 왜요? 그 당시 태양원 물들이 다 바닥에 걸었습니다. 그럼 평소에 만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이 돌겠죠. 또 평소에 만들면 어떻게 해요? 물이 붙어지기 때문에 아래 똥물이 물이 있단 말이에요. 언덕지기 만들어서 양쪽 물이 다 빠지게 설비됐다는 거고 발에 저런 물이 있지 않게 만드는 건데 근데 비가 막 쏟아지는 상황이 있어요. 물이 차오르겠죠. 지금 앞에 뭐야? 저런 물이 발에 물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뭘 만드는 거예요? 징검다리 만드는 거예요. 징검다리도 뭐야? 폭이 똑같습니다. 모든 거를 쇠로 귀격해서 만들게 되는 거고 또 이 징검다리가 무슨 효과? 방지턱이 효과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시행할 때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만들게 되는데 지금 보면
홈이 딱 어디가 맞다. 딱 길이고 어디가 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밤이 되면요 찾기 힘들겠죠. 가운데 보세요. 하얀색 돌들. 아, 이게 야광석이에요. 밤에 되면 어떻게 해요? 반사를 해요. 아래가 반짝반짝 빛나요. 어디가 인도고 어디가 차든지를 2000년부터 해서 구분할 수 있었다는 거고, 소품지를 지나가는데 왼쪽에 있는 건물도 너무 비슷해요. 이 건물은 바로 아폴로 이거는 바로 날씨를 보는 편입니다. 날씨를 건드는 신전을 이 앞에로 떠는 건 그만큼 막 2층까지도 또 올릴 수 없었어요. 이게 바로 그렇게요. 이게 도망 뭐가지고 아시까지. 최대한 눈기를 보여줬던 게 바로 로마였다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저기서 땅을 봤더니요 우리 지한 속도 어떻게 되는 거지? 저기 땅을 봤더니 여기 오신 분들이 이름이 적혀있는 문서가 다 나와요. 그럼 여기 오시면 뭐예요? 등록을 해야지만 다닐 수가 원투가 해야 되죠. 왜? 저 가운데 신전이 바로 제우스 신전입니다. 권력을 상징한 신전을 가운데 두고 볼 수 있는데 저 신이요 이방인들이 신앙을 해요. 네, 부모를 잃고 남는 아이들을요 다 모아다가 신관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 상인입니다, 그렇죠? 바닷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자식을 챙겨준 건 누구라고요? 제우스라고요. 그럼 저 신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을 못 되는데 이 신이 어디 있는 거예요? 뒤에는 하산, 에이스 하산가 있는 겁니다. 또 하산과 높은 신을 같이 모셨다는 걸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저 기둥 있는 곳이 바로 곡식을 팔았던 곳이죠. 그렇죠? 저 아치에 있는 곳이 바로 유리를 팔았던 곳. 뒤에가 바로 추를 팔았던 곳, 위를 팔았던 곳, 양을 팔았던 곳. 파는 곳들 다 나서 어떤 산업 도시를 만든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물건을 팔았어요. 그렇죠? 이제 돈이 생겼습니다. 이 돈을 받을 수 있어서 없었다. 없었습니다. 왜? 2000년부터 이분들은 본인들의 화폐를 썼어요. 저 앞에 있는 땅을 봤더니 뭐가 나오냐? 세계에 있는 동전들이 다 나왔어요. 지금 돈을 바꿔야지만 쓸 수가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돈을 바꾸고 나서 이제 어때요? 돈을 쓸러 가셔야죠. 그럼 사람의 기본 욕구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요? 욕을 들고 우리 정말 유명한 꽃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중심에는 마차가 들을 수 없습니다. 막아버립니다. 사방으로 마차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잡해지겠죠? 그럼 그 당시 2000년 전부터 뭐예요? 통행을 다 조져야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당시 차가물을 다 바닥에 걸었습니다. 버려진 물들이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왔어요. 내려가겠죠? 그러면 깨끗한 물은 위에 있을까 아래에 있을까요? 위에 있겠죠? 공무원으로 어디 살아요? 위에 내려갈 때는 서민지 살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또 길을 만들고요. 또 건물 줄 때 두 가지 방식을 저장하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건물수. 두 번째, 인술랍니다. 건물수는 뭐죠? 한 사람을 위한 집이었고요. 인술랍은요. 중상국가식의 건물을 쓰죠. 왼쪽이 바로 호모스의 집이네요. 한 개인 가문을 위한 집이고, 오른쪽이 바로 인술라 집, 중상국가식의 건물이네요. 그렇죠? 아래쪽은 뭐예요? 산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귀족과 이 상인이 줄일 수 없는 게 뭐예요? 신분이고, 줄일 수 있는 건 뭐죠? 돈이죠. 그 상인들이 돈이 많아지는 때는 뭐예요? 내 돈을 편하게 산다고요. 그러면 다시 건물 모든 것들을 다 급격하게 만들다 보니까 다 똑같이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면 어떻게 꾸미는 거예요? 앞으로 오세요. 보시면 나오죠. 이곳에서 돌을 붙여서 뭐예요? 오직 형식으로 그림을 그린 걸 하나가 알게 됩니다. 오직 형식이 어떤 그림이에요? 매트리스 모양이에요. 지나가다 매트리스 모양이 나오면 내 집 위에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그 안에 집을 손을 쓰고 지금 갖고 게 앞으로 오자마자 뭐예요? 오른쪽 보시면 계단이 있는 걸 확인해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단.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뭐 필요죠? 물이 필요했죠. 앞에 오른쪽 우물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우물이라고 하면요, 물을 기어와서 넣었다면 그건 아니었어요. 2000년부터 뭐예요? 수도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물 저장소가 맨 위에 있었겠죠. 그 물 저장소에서요, 귀들이 쓰는 물, 시민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욕탕 물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아래 내려갔을 때 3일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시민들이 쓰는 물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물에 지나갔을 때요, 앞쪽에 하나만 덮게 되면요, 이 가족들이 해서 터져 나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뭐야? 중간중간에 이렇게 우물을 만드는 거예요. 우물에서 이제 물이 차오르겠죠? 이 물 때문에 수압을 해서 뭐야? 양쪽까지 물에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뭐를 먹을 때 어떻게 먹었을까요? 왼쪽 오른쪽 홈이 보이죠? 홈이 보이죠? 손대서 입을 먹었겠죠? 그럼 여자야 남자야 얼굴이? 여자죠. 그럼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키스하면 되겠죠.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 거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다 보니까요, 이 거리가 어떤 거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써서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요, 이 의미의 얼굴로 양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거실이 모양 따라 나오면 뭐 한다고요? 꽃집이 됩니다.
물이 어디 가고 있다고요? 꽃집 가고 있다고요. 지금 꽃집자를 쭉 가고 있는 이 모양을 따라가면 3m이 나와. 맞아. 건물을 때리는 걸 전달이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돈이 들어가고 앞에 불을 하고. 돈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안에는 뭐예요? 근데 저쪽으로 들었어요. 어떻게만큼 있다는 거 뭐예요? 난 포화세가 또 있었다는 거 하면 되게 되는 거고 집이 는 것은 안전히 가운데 내가 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가운데 장을 만들면 되고 가운데 물이 모이는 장소를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물이 모였을 때요. 그걸 바로 떠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저런 게 모르니까. 그래서 자갈과 모래를 넣어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물이 들어가서 걸르고 앞에 있는 저 하얀색 돌 우리 아버님 잠깐 비켜볼까요? 아버님 빨간 아버지 그 가운데 하얀색 돌 보이죠? 저 돌 쪽으로 물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저 돌만 치면 뭐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시는 물과 버린 물을 다 구분했다는 거예요. 섰던 물들은 어떻게 돼요? 이 아래에 있는 구멍으로 나오고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 아래로 내려갔을 때 물이 보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겠죠? 그래서 바닥까지 나올 수 있고 뭐예요? 한국으로 되는 거예요. 이 친해지는 뭐야? 한국도 또 하수도에 저런 물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내려가다 보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수도까지 청소도 하고 로마 때는 병이 퍼질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마지막까지 다 관리를 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 우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 우리 지금 뭐라고요? 3달 동안 굶었던 선원이라고요. 그럼 어디 가려고? 시간 어떻게 해요? 메뉴를 단순화시키고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트만 가게들은요. 뭘 만드냐? 이 동전을 만듭니다. 청동 코인을 만드는데 이 코인에도요. 자세를 그려놨어요.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이거 해드릴게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코인을 만드는 것도 돈이 많이 들겠죠? 그 돈이 이렇게 없는 작은 꽃집은 어떻게 돼요? 그림으로 그려버렸습니다. 그림을 그려다 보니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걸 한번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 꽃집 주변 앞에 뭐 있어요? 바로 식당과 바로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죠. 먹고 놀고 했던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여기는 잠을 자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만 하고 떠나는 곳이에요. 또 이 꽃집을 뭐라고 그러냐? 룩바네라고 했습니다. 룩바나의 꽃집들을. 룩바가 뭐냐면 늑대예요. 늑대들이 모이는 장소였다는 소리입니다. 그 장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커요 쬐끔해요. 쬐끔해요. 그렇죠. 그 당시 큰 분들이 작았나요? 해외 모델을 보면 175에서 180까지 나왔다고 나와요. 그럼 그 키 크신 분들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사랑만 하고 떠나는 거예요. 사랑만 하고 떠날 수 있도록 뭐 만드는 거예요? 왼쪽에 뭐야? 메뉴판 만드는 거예요. 메뉴판 고르세요. 제가 그거 해드릴게요. 원하는 거예요. 고르세요예요. 이거. 여기가 뭐예요? 건강한 장소이자 안에는 화장실이었다고 말이에요. 화장실이 한 칸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소파니까 나와서 오줌을 싸기 시작했다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침대도 돌로 했다. 노프레시. 일하신 분은 직업을 인정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분들의 세금 내다는 문서가 나와요. 여성의 최초의 직업을 뭐라 그래요? 꽃집에서 일하시는 여성이었고요. 남성의 최초의 직업은요? 선아? 남성의 최초의 직업은 노예예요. 아, 노래? 로마 시민들도요 19살까지 했거든요. 3번의 노예로 팔 수 있었어요. 월급을 받는 노예인 거예요. 지금의 한성원이지 뭐. 그렇죠? 월급 받는 노예 아닙니까? 시키는 대로는. 그렇죠? 그럼 남자분들의 두 번째 직업이 뭐예요? 바로 용병이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요. 이렇게 꽃집에 이렇게 사는다는 거 나와서요. 오줌을 막 싸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러질 거고 이 더러움을 막기 위해서 건물 앞에다가요. 뾰족한 항아리를 심기셨습니다. 그 항아리에다가 오줌을 싸게 했고요. 그 오줌을 걷어다가 빨래를 할 때 또 써요. 그 오줌이 암모니아 성분이요. 빨래를 할 때 또 착을 했었다고 합니다. 또 이거 가지고 약으로도 쓰기도 했다고 그래요. 또 지금 우리가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올라가는 지금 그 사람들이 살았겠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요? 물. 물을 어떻게 끓였다? 오른쪽 보세요. 이게 2000년에 썼던 파이프예요. 이 파이프를 뭘로 만들었을까요? 동은 비쌀 거고 납이에요. 맞아요. 납으로 만든다면 굉장히 알죠. 납중도. 납중도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되지 않았어요. 왜? 물이 석회물이에요. 석회물이 지나가면서 석기가 쌓이면서 코팅이 되고요. 이분들이 먹는 게 뭐예요? 오리죠. 그러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나 간만 따라간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라고요. 그러니까 병이 걸린 거지. 이 로마 때는 병이 걸리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 납중도는 어디서 나왔냐? 얼굴에서 나왔습니다. 왜? 남성분들 그 당시에 몸을 걸렸었습니다.
왜 그리스 문화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던 만큼요. 이 그리스 문화는요. 그리스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결혼해야지만 시민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몸을 가꿨어야 돼요. 그 당시 남자들이 배가 나오면요 결혼하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그럼 여성의 아름다운 뭐야? 얼굴이죠. 그럼 얼굴이 어떤 아름다움? 하얀이었었어요. 얼굴이 하얘지게 해서 납성분을 가지고 팩을 하다 보니까 얼굴에서 납 중독이 많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 납관을 따라 물이 지나갈 때요. 결국에는 이 석회가 쌓이고 되면 뭐 해요? 막혀버리겠죠. 지금의 기술로는요 어딘지 찾을 수 있다면 그 당시는 모르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돈 있는 집안은 어떻게 해요? 아예 관을 만들 때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 관 크기만 보면 누가 사는지를 또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또 올라가자마자 다 보이는 게 뭐예요? 발코니. 여기도 꽃집이었어요. 또 꽃집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다 꽃집촌입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너무 뭐가 필요했어요? 물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아래 보시면 파이프가 위로 올라갈 거고 물이 떨어져 나갈 거고, 이 수압으로 인해서 양쪽에 있는 물에 고분물에다가 물을 끌어올렸었겠죠. 그러면 2층까지 물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2층까지도 가만히 있어도 뭐야? 물을 끌어왔다고. 우리는 뭐야? 조선시대까지도 밖에서 물을 끌어왔다면 이분들 뭐라고요? 2000년 전에 자리에 있어서 물을 편안하게 쓸 수 있었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 파이프를 쭉 따라 아까 보셨던 그 우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힘을 볼 수 있네요. 우리가 전쟁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저럴 때 뭐라고 해요? 고지전이라고 하죠. 이분들 고지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고지전에 그 고지에 살았으니까. 그럼 고지에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물. 이 물을 풀어오는 기술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승위를 잡아서 지금 이렇게만 빠질까요? 여기서 아프세요. 고지를 그냥 좀 전에 가서 한번 만져보세요. 어때 단단하고 좋은데. 그 당시 종이 모양의 영상을 만들게 되면 또 다산의 뜻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이 안에도 꽃집, 유명 꽃집이었는데요. 꽃집마다 돈 받는 게 달랐다고 말씀드렸죠. 이 꽃집 안에서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남성 중요부의 무게를 재는 기구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남성 중요부에다가 끈을 연결하고 반대판에다가 뭐예요? 수로써 무게를 재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게가 많이 나간 사람들은 돈을 더 냈고 적게 나간 사람들은 돈을 덜 냈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쪽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또 아버님이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얼마나 나갔을까 또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 환락이 끝이 못 씻던 곳이 바로 이 뽕패입니다. 이 환락이 도가 지나쳐서 뭐 한다고요? 수간, 종물들과도 관계를 가졌던 게 바로 뽕패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볼 수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화산을 터뜨려서 불로써 멸했다라는 구시가 바로 뽕패가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 애인도 어떤 애인이요? 남자 애인이요. 왜? 신이 제일 먼저 만든 게 누구요? 남자죠. 남자와 여성이 섞이면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섞여야지만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자 애인을 두는 게 기본 문화였다고 해요. 이거 도가 지나쳐 뭐라고요? 동물들과도 편하게. 그래서 그렇다면 이 뽕피가 가지고 어떻게 나왔다는군요. 한 인구가 땅을 뻗더니 뽕피에는 이정표가 나와서 발굴했다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진시황전부터 해서 유럽의 역사들이 다 어떻게 농구가 다 알게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 뽕피의 배성을 찾았을 때요. 플라비오라는 장군이 뽕피의 사실이었다는 볼 수가 있어요. 또 뽕피의 다 사신 게 아니에요. 구치했어요. 구치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야? 본인 주식을 다 적어놨겠죠? 그 역사 속에 뽕피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다 적어놨다니까요. 저 500년 전에 만들어진 지도에도요. 뽕피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찾아와야 안 와요? 당연히 그렇죠. 또 이 이탈리아에서 이 로마 역사들은요 넘치고 넘쳤습니다. 어디 가도 로마 역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좁은 곳이 무한기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거의 15세기 아래 사람들하고 통일사가 됐어요. 근데 돈을 보는 따라가는 게 뭐예요? 중동부터해서 황금들이 속하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벌써부터 이 나라에서 뭐예요? 동민의 사업이죠? 그래서 발굴 들어가요. 이 발굴을 들어가게요. 돈이 많이 들어가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도시들 많지만 우리가 뽕피에 오시는 건 뭐죠? 이야기거리가 완벽한 것이 바로 상업적으로 만들 때 작업을 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뽕피에 맞추는 발굴 기술은요, 이 빈 공간에다가 이 조금 만들자 만드는 이 사람
킬로미터에서 이렇게 발견되면서 이제 다 타버린 게 아니구나. 또 초기에는 2,000명, 지금 2만 명. 그게 발견함에 따라 경기장이 발견되는데 기본적으로 로마 때 경기장 만들때요.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다르고, 오 지금 제일 이쁘다. 폼페이 발굴 당시 주세페 피오렐리 교수는 용암과 하산재가 굳어서 식어진 곳에서 공간을 발견하고 석고를 부어 응고시켰더니 석고의 모양이 그 당시 죽어간 사람들의 모습임을 발견하고 모두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당시 폼페이 주민의 수는 16,000명에서 2만 명 정도로 알려졌고 화산 폭발 시 대략 2,000명 정도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보시면은 베수비우 화산이 마치 폭발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또 기중기가 있는 거 뭐냐면 조선소예요. 사람을 태워나르는 크루즈를 타는 조선소고요. 자, 오른쪽에 이 성벽은 뭐냐면요, 여기도 나폴리탄 왕국이었어요. 공화국. 그때 남아있는 성국 남아있는 거 지금까지도. 저 벽돌로 되어 있잖아요. 저기 보시면요, 안 망가지죠? 자, 앞에 다 나폴리 항만이 있는데 보이세요? 앞에서 직진도 보이고 우측도 보이고. 우리 또 좋은 걸 참고 계시네 또. 그쵸. 이렇게 해야죠. 다음 영상은 이탈리아 최고의 휴양지 포지타노로 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